욕실에서 쓰러지는 어르신이 매년 3,000명입니다. 요즘 샤워하고 나면 어지러우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인 거죠.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내일이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샤워를 오래 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핵심이에요. 등을 아무리 박박 밀어도 순환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작 순환의 핵심 통로들은 그냥 지나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몸은 열심히 씻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놓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생리와 순환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어떤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계세요. 매일 샤워를 하시는데도 순환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 80세가 넘어서도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샤워할 때 특정 부위를 5분만 집중적으로 씻는다는 겁니다. 단 5분인데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몸속 순환이 살아나면서 다리 힘이 생기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군데 부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위들만 제대로 씻으면 10년은 젊어지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고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리가 무겁고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느낌 받으시나요? 아니면 머리가 자주 어질어질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70대인데 60대처럼 팔팔하신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알고 실천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지 알려주세요. 부산에 사는 이정자 69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분이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넘어져요. 화장실 가다가도 넘어지고 부엌에서도 넘어지고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정자님을 처음 뵀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 들어오셨는데 한 발 한 발 떼실 때마다 온몸이 떨리셨어요. 제일 가슴 아팠던 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샤워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부위만 하루 5분씩 씻어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래도 해볼게요 하셨어요.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 이정자님이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씻기만 했는데 몸이 가벼워요.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할머니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딸분은 전화로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순환을 살리는 5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순환의 핵심이 되는 부위가 5군데 있습니다. 이곳들만 제대로 관리하면 전신 순환이 살아나요. 먼저 손바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모여 있어요. 이곳은 심장과 유하관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된 몸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아프면 손으로 만지잖아요. 배가 아프면 배를 쓰다듬고 머리가 아프면 이마를 짚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손바닥에서 나오는 자극이 장기로 전달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놀랍게도 90%가 매일 손바닥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을 비비고 주무르고 두드리는 정도였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100년을 사는 비결이 된 겁니다. 대전에 사는 김만수 72세님은 10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약도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한 뒤로 속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정도 맞대고 박수를 치세요. 그 다음 엄지와 검지 사이를 5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합곡이라고 하는데 소화를 돕고 두통도 완화시켜줘요. 다만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상처 부위는 피해서 다른 곳만 자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샤워할 때 손바닥을 그냥 비누칠만 하시나요? 오늘부터는 30초만 더 신경 써보세요. 다음은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곳은 다리 림프가 모이는 곳이에요. 다리에 쌓인 노폐물을 빼내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이듯이 오금이 막히면 다리가 붓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오금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 다리로 내려간 노폐물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붓고 저리는 거죠. 독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금을 자극하면 림프 순환이 2배 빨라진다고 해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예요. 피가 영양분을 나르면 림프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몸이 붓고 무거워집니다. 인천에 사는 정수민 68세님은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서 다리가 심하게 부었어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1시간 넘게 남아 있었대요. 샤워기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 손가락으로 돌려준 뒤로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자극해도 충분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날은 따뜻한 찜질만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무리하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금만 풀어줘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제 사타구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곳은 하체로 피가 내려가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사타구니를 거쳐서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로 가는 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리가 차갑고 힘이 없어집니다. 밤에 쥐도 잘 나고 저리기도 해요. 국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사타구니 순환이 좋은 사람은 보행 속도가 8년 더 유지됐다고 합니다. 보행 속도가 왜 중요할까요? 걷는 게 느려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결국 못 걷게 됩니다. 요양원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걷지 못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 속도를 유지하는 게 자립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 73세님은 밤마다 소변을 5번 보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낮에도 피곤하셨는데 사타구니에 온찜질을 하신 뒤로 밤에 한 번만 가게 되셨대요.
사타구니 순환이 좋아지면 방광 기능도 좋아져요. 하체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방광 근육도 튼튼해지는 거죠.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팬티 라인을 따라 30초 정도 쏘이세요. 그 다음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이 부위는 림프절이 많아서 강한 자극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피부가 약한 분은 직접 손대지 말고 수건을 덧대서 하세요. 다리가 차가워서 여름에도 내복 입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건 사타구니 순환이 막혀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피가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목을 거쳐서 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덜미가 굳으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 혈류량이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37%면 엄청난 수치예요. 뇌로 가는 피의 3분의 1이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산소는 20%를 씁니다. 그만큼 피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대전에 사는 박술래 70세님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하셨어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셨대요. 그런데 목덜미를 자극한 뒤로 기억력이 또렷해졌다고 하세요.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쏘이세요. 이때 온도가 중요해요.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림프는 위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고혈압이 심한 분은 미지근한 온도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을 쏘이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많지 않으신가요? 그게 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목덜미만 풀어줘도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마지막은 명치입니다. 명치는 스트레스와 소화와 수면을 조절하는 중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답답하죠? 바로 명치예요. 명치 밑에는 태양신경총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들이 해처럼 퍼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자율신경의 중심입니다. 자율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죠.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명치가 굳은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불면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명치가 굳으면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항상 전투 모드로 있는 거죠.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조명숙 68세님은 3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주무셨는데 명치를 풀어주니까 잠이 오기 시작했대요. 명치를 풀면 자율신경이 이완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뀝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소화액이 분비되고 잠도 잘 오게 돼요. 샤워 후에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이 중요해요. 소화기가 움직이는 방향이거든요. 그 다음 깊은 숨을 5번 쉬시면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명치가 아픈 분은 강하게 누르지 말고 호흡으로만 풀어주세요.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숨이 답답하거나 잠이 안 오시나요? 그건 명치가 굳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2~5곳만 기억하세요. 하루 5분이면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정리해 볼까요? 순환을 되살리려면 온도와 자극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줄기와 손의 압력이 만나면 노화로 굳은 림프가 깨어나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관도 좁아지고 림프도 막히죠. 하지만 적절한 온도와 자극을 주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온도만 있어도 안 되고 자극만 있어도 안 돼요. 둘이 합쳐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손을 대봤을 때 따뜻하네 하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미지근하게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마사지 할 때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세요. 세게 누른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자극해도 충분합니다. 시원하고 기분 좋은 정도면 딱 맞아요. 아프면 안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특히 사타구니나 명치 같은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림프절이 많아서 강한 압력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급성 염증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심한 부종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도하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수술을 하셨거나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을 30초 동안 해당 부위에 쏘이세요.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30초 해주세요. 깊은 숨을 5번 쉬세요. 전부 합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부위를 다 하는데 5분이에요. 한 곳당 1분씩만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셔도 좋고 저녁 샤워할 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포가 재생되고 순환이 개선되려면 적어도 3주에서 4주는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화장실 거울에 메모지를 붙여 놓으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샤워할 때마다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실 거예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배우자분과 같이 하시면 대화 주제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5곳 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서로 챙겨주세요. 손주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깊은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림프 순환을 도와줘요. 횡격막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못해요. 근육 움직임과 호흡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숨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이 들이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순환이 좋아져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보습을 해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 건조하니까 보습이 중요합니다.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냥 발라주는 게 아니라 오늘 자극한 5부위를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뻐근하고 양말 자국도 빨리 사라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잠을 더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걸음이 빨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하루 몇 분 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남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안 쓰세요. 손주 봐주고 집안일하고 밭일하고 정작 본인 건강은 뒷전이죠. 하루 5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하세요. 나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혹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시면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물 온도가 적당한가요?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깊은 숨을 제대로 쉬셨나요?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합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요양원 안 가고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면 가족들 부담도 덜고 본인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미룰수록 나빠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예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달 후에 시작하면 한 달 늦는 거고 1년 후에 시작하면 1년 늦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씻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건강을 바꿉니다. 등을 아무리 박박 밀어도 순환은 좋아지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곳은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순환 통로예요. 여기만 뚫어주면 전신순환이 살아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되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봤어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입원하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다시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붓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면서 잠을 설치게 돼요.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기력이 떨어지면서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결국에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고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걸을 때 발이 가볍고 계단도 수월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걸음이 빨라져요.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고 혼자 장도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되고 기억력도 맑아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도 머리가 또렷해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져요. 밥맛이 돌아오고 영양 섭취가 좋아지면서 기력이 생깁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기가 넘치고 뭐든 하고 싶어집니다.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80세가 넘어도 혼자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이 5부위를 매일 5분만 자극하세요.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한 달만 하시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석 달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할 거예요. 1년 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마사지 30초, 깊은 숨 5번, 이게 전부예요. 한 부위당 1분이면 충분합니다. 5부위 합쳐서 5분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샤워할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거울에 메모지 붙여 놓으세요. 샤워할 때마다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배우자분과 같이 하시고 자녀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손주들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씻기 후에 꼭 해야 하는 1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씻기만큼 중요한 게 씻은 후 관리예요. 물기를 어떻게 닦고 어떤 순서로 보습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완벽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다리 힘이 없으신 분, 어지럼증 있으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건강은 오늘 샤워 5분에 달려 있습니다. 5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어요. 요양원 갈지 혼자 걸어 다닐지가 이 5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지 당당하게 살지가 이 5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 한마디 남겨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